네, 교육학과 레슨부장입니다. 시간이 많이 늦었고 제가 끝에서 두 번째라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다들 무슨 사례 이런 거 발표하시는데 전부 다 센터 소개부터 시작을 막 다 하시더라고요. 저는 안 넣었습니다. 넣을 줄 몰랐어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좀 이제 이 앞으로 사실 이 포트폴리오 그 학생들을 위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학생의 그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계획을 보면요, 포트폴리오가 일단은 뭐냐? 사실 저도 포트폴리오가 뭐냐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뭔가 했거든요. 제가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포트폴리오 뭐라고 말하는 건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학창 생활 동안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따고 또 대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활동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본인의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학습 계획 본인들이 이제 어떤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진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저희가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취업에서 학생을 뽑을 때도 늘 똑같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열심히 사는데 너는 방향성이 뭐니? 스토리가 뭐니?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는 결국은 그 학생들이 어떠한 대학생활 동안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2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공부를 좀 시행을 했고요.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조금 심사를 하고 했는데 좀 우수 사례들을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어떤 비슷한 그 템플릿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들을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학생의 말 그대로 이렇게 스토리가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본인이 어떤 지향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저희 평가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Q&A 형식으로 인터뷰를 조금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책을 구축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덧붙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수상작은 옆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제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중에 2개 정도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최우수상 수상작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본인을 먼저 본인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본인이 학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, 그래서 뭐 스터디그룹이나 튜터링, 실험학 스터디,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술대 참가, 학기제 참가. 그래서 본인이 학습 관련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교내외 활동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어떠한 알바를 했고 어떠한 이제 근장 같은 활동들을 했고 그 다음에 하루리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외부 활동들을 한 프로그래밍 외부 활동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이제 수상 내역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. 제시를 했었고 사실 저는 이제 이 학생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했던 게 저는 요 내용이었거든요.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행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. 그러니까 본인의 현재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미래의 꿈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게 일관성 있게 좀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다음에 이제 우수상 수상작인데요. 이 학생도 역시 유사하게 그런 같은 포맷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어떤 커리어를 마치고 어떤 라이센스를 갖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하는 부분도 이렇게 좀 쭉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고요. 본인이 만들었던 리포트들 이런 거. 사실 이제 외국 대학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외국 대학 사례들 같은 경우도 보는데 우리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보고서 쓰고 이제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. 저도 대학생 할 때 보고서 많이 쓰고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아놓도록 하더라고요. 물론 저희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석사 논문 다 부끄럽듯이 이렇게 다 부끄럽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본인이 발전을 해온 하나의 이제 경력, 그래서 본인이 이런 글들을 써왔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중앙공학 이 회장을 역임했던 부분들 좀 강조를 해서 써왔고,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꿈과 목표에 대해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로 이렇게 통계 데이터를 자기는 명확한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솔루션을 전달하고, 그다음에 정돈되지 않은 데이터를 직접 코딩해서 시각화하고,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앞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쭉 하나의 이제 도로처럼 이렇게 보여줬다는 친구는 자기가 뭐 어떤 분야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분야를 하게 될 때 이런 역량들을 반드시 갖추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점수를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다른 우수상 수상작도 보시면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, 그다음에 정동의 로드맵을 이제 좀 제시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교내 활동, 수상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직업 흥미도 검사 결과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의 적성이 어떤 건지.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 객관화를 좀 되게 강조하니까 내가 뭐 어떤 걸 원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나를 평가하고 나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데 재능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목표 설정, 목표 설정 분야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대학생 때 20대, 30대, 40대를 거치면서 어떠한 그 미래를 달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참가 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. 인터뷰한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참가했냐고 물었을 때 본인의 활동 경험을 정리하고 본인의 활동에 대한 성찰, 그다음에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그 자신에 대한 표현 방법을 참여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은 당연히 사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죠.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대학 사례도 보고 타 대학 사례들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온라인 시스템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, 물론 학생들이 각자의 독특한 어떤 특성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어떤 그 통일된 그러한 툴을 조금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 툴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결국 졸업할 때 결국 이 포트폴리오를 다 모아놓으면은 본인에 대한 소개가 되는 거죠. 본인의 자소서가 되는 거고, 본인의 인생 계획에 대한 어떤 인생의 비전에 대한 그러한 그 계획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이거를 매번 우리가 이제 그 특별하게 저희가 자소서 맨날 쓸 때 다들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쓰잖아요, 그죠? 이제 그런 내용들을 벗어나서 내가 대학생에서 구체적으로 해왔던 것들을
이제 이 직장에서 혹은 이 분야에서 일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평소에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후배들한테 이러한 진로들을 또 보게 이러한 분야로 진출하는 선배들은 이러한 어떤 진로를 밟아왔구나.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이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본인의 소개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,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본인들이 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,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플로리다 주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대해서 펼쳐놓고 본인이 어떤 역량을 부족한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때까지 한 거를 정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내가 어떤 분야가 부족하구나, 내가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역량이 부족하구나를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2학기 이 포트폴리오 및 학생 성과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